멈춰버린 세계의 공장, 동북아 3국이 동반 추락.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경제 지표는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불황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붕괴의 전조입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견인해온 동북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거나 G2 패권국으로 부상했던 이 세 나라의 신화가 2025년을 기점으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위 공포라 불리는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GDP 순위에서 독일과 인도에 밀려 4위, 5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대 경제권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습니까?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대 저성장 고착화와 가계부채 폭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위기가 세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식, 즉 이들을 아시아의 용으로 만들었던 성공 방정식 그 자체가 이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북아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 미국과 인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이 세 나라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이들 3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조차 이익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팔면 부자가 된다는 이들의 절대 명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징후는 생산성 하락과 인구 구조의 역습이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들 3국을 부자로 만든 비밀은 바로 압축적인 제조업 육성과 노동 집약적 수출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낼 공장은 늙어가고 그 물건을 사줄 시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부진이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의 DNA, 즉 국가 주도형 제조업 올인 전략이 수명을 다했다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밖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안으로는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소멸, 이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기적이라 부르며 칭송했던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이 처음부터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 중 오직 한국, 중국, 일본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었던 이것 이후에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해부하겠습니다. 성공의 덫, 국가 주도형 제조업 올인이 배신. 그렇다면 한국, 중국, 일본을 부자로 만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이들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것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국가 주도형 불균형 성장. 더 냉정하게 정의하자면 가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제조업 수출 지상주의입니다. 서구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오직 동북아 3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성장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은행, 대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확립된 이 모델은 한국의 개발 독재 시기를 거쳐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오직 수출 대기업에만 몰아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기업에 싼 자금을 대주었고, 환율을 조작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은 고스란히 국민, 즉 가계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예금을 헐값에 빌려 기업 공장을 짓고 국민이 써야 할 돈을 줄여 수출 단가를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동북아 3국이 서구를 추월할 수 있었던 압축 성장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시장이 무한히 팽창하던 시절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 세계가 물건을 필요로 했고, 동북아 3국은 가장 싸고 빠르게
그리고 꽤 괜찮은 품질의 물건을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혁신보다는 모방과 개선에 특화되어 있었고 창의성보다는 군대식 효율성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 성공 방정식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구조적 원인 때문입니다. 첫째, 낙수 효과의 단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 가게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로봇, AI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내지만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성장 없는 번영의 딜레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공급 과잉 역습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까지 산업 포트폴리오가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과거에는 분업이 가능했지만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새 나라가 한정된 파일을 두고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은 글로벌 가격을 무너뜨려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마진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V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 셋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내수 시장의 괴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의 성장은 가계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GDP 대비 가계 소득 비중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안에서라도 소비가 돌아서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지갑은 얇아져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 즉 수출 주도형 제조업 올인 전략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 역설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줄 내수라는 안전판 없이 동북아 3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맨몸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강력한 성장 엔진이 실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의 청구서, 임계점을 넘은 숫자들. 감정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할 데이터들은 한중 1~3국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 즉 폐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성장의 훈장이라 믿어왔지만 실상은 미래를 가불에 쓴 대가이자 파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부채의 역습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 및 최신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금융 부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 빚은 GDP의 150%를 훌쩍 넘깁니다. 이는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영에 수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뇌관입니다. 비금융기업 부채가 GDP의 160%를 넘어섰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인 LGFV, 지방정부융자기구까지 합치면 추산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 빚이 부동산 시장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의 260%를 넘겨 금리를 1%만 올려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내야 하는 식물 정부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통화 가치의 구조적 하락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이자 주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엔화, 위안화, 원화는 달러 대비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며 동조화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환율이 오르면 통화가치 하락,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이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진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이들 제조 국가에서 통화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고 서민의 실질 소득을 증발시킵니다. 일본의 엔화 실질 실효 환율이 5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국제적 구매력이 반토막 났음을, 즉 국가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장 절망적인 지표는 생산성의 사망 선고라 불리는 인구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0.6명대는 중세 흑사병 창궐 시기 유럽보다 낮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소멸 수치입니다. 중국 역시 202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넘어
자산 시장을 받아줄 매수자가 영구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구 보너스, 데모그래픽 디비덴드가 끝나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남는 인구 오너스, 데모그래픽 오너스 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지금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그때는 기업 부문만 부실했고 정부 재정과 가계는 건전했으며 무엇보다 인구 구조가 젊어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정부, 기업, 가계라는 경제 3주체가 모두 한계치까지 빚을 진 상태에서 늙고 병든 인구 구조를 안고 맞이하는 복합 골절입니다. V비전 VN 베트남 최고의 텍스트 투 스피치 솔루션. 금리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빚더미에 앉은 가계와 부동산이 터지고 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이 유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0년 수출 주도형 제조업 올인 과부채 기반 성장이 남긴 처참한 청구서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모래성은 이제 작은 파도 한 번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 중산층의 붕괴.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파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저녁 식탁, 그리고 통장 잔고에서 소리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나라라는 국가 타이틀 뒤에 숨겨진 개인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영업자와 직장인이라는 경제의 허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인 자영업자 김철수 씨의 하루를 봅시다. 그는 5년 전 퇴직금과 대출을 연끌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게는 매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는 환율 상승으로 30% 폭등했고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의 지갑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었고 결국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돌려막기에 늪에 빠졌습니다.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합니다. 폐업하는 순간 일시 상환해야 할 대출금과 철거비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00만 자영업자가 마주한 출구 없는 지옥입니다.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40대 직장인 이영희 씨의 삶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샀던 아파트는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집값은 고점 대비 30% 하락했지만 갚아야 할 원리금은 그대로입니다.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매년 삭감되는 셈이고 회사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언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지 모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저녁 회식은 사라졌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이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고민해야 할 처지입니다.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은 빈곤층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중국의 탕핑, 드러눕기, 족, 일본의 사토리, 득도, 세대, 그리고 한국의 N4 세대,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대기업의 문은 닫혔고 양질의 일자리는 AI와 경력직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들이 소비를 멈추고 미래를 포기하는 순간 내수시장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 현장은 어떨까요? 지방공단은 이미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 아니라 일감이 없어 기계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대기업 1차 벤더조차 부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초저가 공세의 기술력 차이는 사라졌고 가격 경쟁력은 잃은 지 오래입니다. 사장님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만 가득합니다. V비전 VN이 지원하는 AI 음성. 이 위기의 가장 잔인한 점은 소리 없이 서서히 목을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쇼크가 아니라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삶의 기반을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빚 갚으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이 배신당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수출 대국, 경제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진 2026년 동북아 3국이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재현,
성공의 기억을 폐기하라.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세웠던 그 화려한 성장의 시대는 영원히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굉음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없이 정부가 빚으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며 시간을 끄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참혹한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 즉 국가 주도형 제조업 올인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낡은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잔혹할 만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영광과 결별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창조적 파괴를 용인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정리되어야 하며 그 자본과 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모두가 잘 산다는 믿음을 버리고 내수와 서비스업, 그리고 고부가 가치 IP 산업으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줄어든 인구로도 돌아가는 고효율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기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냉혹한 3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불패와 고성장 신화라는 종교에서 탈출하십시오. 과거 50년간 통했던 사두면 오른다는 공식은 인구 감소와 함께 소멸했습니다.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부의 지름길이 아니라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고 덩치 큰 부동산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국내에 묶인 자산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당신의 화폐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V비전 VN에서 제작한 오디오 콘텐츠. 둘째, 회사형 인간에서 독립형 인간으로 진화하십시오.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며 국가연금 또한 당신이 늙었을 때 지금과 같은 가치를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직의 간판을 떼고 났을 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무엇입니까?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 기획,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인간적인 교감 능력, 그 무엇이든 조직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야생성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각자 도생을 인정하고 연대를 준비하십시오. 정부의 지원금이나 정책의 기대는 위중성을 버려야 합니다. 국가는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부양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찰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철저한 독립심, 그리고 비슷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했던 한강의 기적, 동양의 기적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밝히고 길을 찾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족쇄가 된 지금, 그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고 새로운 룰에 적응하는 자만이 다가올 혹한의 겨울을 버텨낼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존의 비밀은 이것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